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목세일즈의 홍민혁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시장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들 지금 오늘 시장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자, 나름대로 준비를 좀 많이 하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오늘 그래도 리스크 관리를 어느 정도 해 주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오늘 하루도 역시 정말 힘들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분명히 또 올라가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안에서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또 선별하느냐, 옥석을 좀 잘 가리신다면 이번 시장 분명히 어렵지만 또 기회로 활용하는 시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시장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분석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현재 0.72% 정도 지금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장 초반에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결국은 하락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좀 중요한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바로 전날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이제 휴장, 노동절 휴장이었고, 그리고 국내 시장의 중요한 변수로서 작용할 수 있었던 하나의 그 요인 자체로 본다면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자, 상해 종합주가지수 하락으로 출발하고 나서 다시 올라왔지만 결국은 또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11시경에 발표됐던 8월 무역 수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중국의 8월 무역 수지는 흑자를 기록할 건데,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예상치 딱 수치만 놓고 본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였습니다. 자, 8월 중국의 이제 무역 수지는 3,680억 위안을 이제 기록을 했었는데, 이 수치만 놓고 본다면 예상치보다는 좋았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흑자가 바로 불황형 흑자라는 거죠. 즉, 수출의 감소분보다는 수입의 감소분 자체가 워낙 작았어요.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당연히 감소폭 자체가 수출 쪽의 감소가 작아지면서 감소폭 자체가 수입의 감소폭보다 훨씬 더 이제 많이 안 내려가면서 주가가 결국 흑자를 기록했다는 부분 자체는 불황형 흑자라는 그런 이제 불명예를 실 수가 없겠죠. 그리고 역시 이제 수입에 대한 감소폭 자체가 워낙 크게 증가했다는 부분 자체는 해외 우리나라 시장도 역시 다르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중국 쪽에서 수출하는 그 나라들에게는 분명히 또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은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흘러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이제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은요, 9월달 FOMC에 초점을 좀 맞춰 있는 그런 과정인데, 미국 증시에 대한 상황 자체가 아직은 바로 전날 휴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는 많이 반영이 되지 않은 가운데서 어쨌든 초점 자체는 그렇게 맞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장은 좀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안에서 해결책을 분명히 또 얻어가야 되겠죠. 자, 그럼 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 포트폴리오 일단 먼저 점검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기다리시는 종목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점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일단 4월 8일날 매수 일단 관점에서 봤던 대웅제약은 현재 수익률이 좀 감소를 했죠. 시장이 많이 떨어진 가운데서 14.8%의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KB손해보험이 좀 안타깝습니다. 주가의 변동폭이 좀 확대가 되면서 마이너스 7.1% 부분에서 손절가 터치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포트폴리오에서 제외가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도준비존. 역시 도준비존도 시장 대비했을 때 분명히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갑작스러운 또 주가 변동성을 또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44.5%라는 그래도 수익률을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6월 3일날 역시 하나테크인은 5.7% 수익 중이고요. 한스바이오메드 8월 25일날 추천드렸는데 마이너스 4.6%에서 현재 보유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이죠. 바로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한국정보인증. 지금 매수하고 나서 사실 삼성페이 관련주도 너무나 이제 많이 떴기 때문에 한국정보인증 역시도 현재 수익률은 16.4%의 고수익을 유지해주고 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 하나하나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더 좋은 비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상승폭 자체가 워낙 컸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좀 하락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과정이죠. 현재 더존비전은요, 지금 17,600원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 전에 이제 오늘 뭐 그 전 흐름을 잠깐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박스권 안에서의 흐름이 유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박스권 상단을 강하게 돌파하는, 네, 그런 모습이 나왔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흐름 자체로 본다면, 이미 이제 뭐 흐름 자체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주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모든 게 이제 뭐 차트적으로 표현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더존비전은 지금 하락이 멈추는 자리는 일단 기다려 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일반적으로 이제 주가의 흐름 자체로 봤을 때 고점이 딱 멈춰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고점이 거의 비슷한 구간에서 멈춰 있고, 그다음에 저점 부분을 보게 되면은 저점이 좀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흐름을 봤을 때는 이제 뭐 16,000원 정도의 구간대 이 부근 위에서는 반등이 나와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올라가고 나서 이제 박스권의 흐름이 가장 좋은 흐름이긴 하지만, 고점이 일치되고 그다음에 저점이 내려가고 있는 아래쪽 확장의 경우에도 분명히 상승 추세에 대한 부분을 또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흐름을 또 예상해 봤을 때 매수 타이밍은 16,000원 구간에서 한번 반등이 나왔을 때 매수 시점을 한번 노려보는 그런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16,000원 일단 그 위쪽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1차적으로 23,000원 이전 고점 자리를 목표 주가로 설정하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도 분명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서 이제 뭐 한 종목만 더 보고 갈게요. 최근에 이제 추천드렸던 한국정보인증 보도록 하죠. 자, 한국정보인증인데요. 최근에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나서 정말 강한 상승이 나왔죠. 거의 상한가 부분까지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 그 다음에 한 번의 조정, 그리고 다시 한번 신고가 부분까지 이제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주가가 또 조정을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삼성 쪽에서 이번에 삼성페이에 대한 출시 이후에 사실 수요에 대한 부분 자체가 워낙에 이제 뭐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또는 여건들이 마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 기존에 이제 애플페이의 경우에는 방식 자체가 NFC 방식만을 추구했지만, 삼성페이의 경우에는 NFC 방식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해서 MST 방식까지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드 단말기를 통해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한국정보인증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뭐 하락하고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워낙에 이제 강한 급등세가 나왔기 때문에 급등 이후에 어느 정도의 조정 과정에서의 횡보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조정 자체도 크지 않았고 이전 고점 자리에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안착을 해주는 단계.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요,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일단 보유의 개념에서 가져가시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 고점 자리가 15,500원짜리인데요. 이 자리도 충분히 뛰어넘을 넘을 수 있는 정책적인 그 모멘텀 자체가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참고하시고 한국정보인증에 대해서는 일단 보유 관점에서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 간단하게 좀 알아봤고요. 일단 저희가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간단하게 투자 고지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뭐 참고만 하실 뿐이죠. 그에 대해서 가치에 대한 부분들 자체는 완벽하게 저희가 설정해드리지 않으니까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릴 종목 한번 화면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릴 종목은요, 자, 국민주식이죠. 바로 기아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드디어, 네, 기아차. 자동차주가 나왔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모두가 아마 기다리고 있던 그런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국민주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주식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뭐, 많은 분들이 또 그렇죠.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다 한 번씩은 거쳐갔을 만한, 네, 그런 종목인데, 사실 이 국민주식으로 수익이 나신 분들이 많지가 않다는 게 정말 또 가슴이 아픈, 네, 그런 사연이겠죠. 자, 그러면 제가 왜 기아차를 가지고 나왔는지, 그리고 지금 왜 기아차를 꼭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확실하게 포인트를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기아차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동차주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8월 지금 5월 달이죠. 지난 올해 5월 달 그때 뭐 북미 시장 쪽에서의 판매량 감소에 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가 워낙 많이 밀려 내려갔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표현 자체를 흘러내렸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만큼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5월 달에 북미 시장 쪽에서 판매량 감소 이 소식이 나타나고 나서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하락을 멈추고 있죠. 왜 멈추고 있느냐? 바로 8월 달에 자동차 판매가 다시 한번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일단 지금 8월 같은 경우에는 북미 시장 쪽에서 판매량이 5월 달에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다가 8월 달 부분에 이제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제 화면을 보면서 잠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번째 화면부터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자,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8월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 판매 증가율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볼 텐데, 자, 보세요. 5월 달에 감소세를 보여주면서 사실 시장은, 그리고 종목들은 미끄러져 내려왔어요. 그런데, 자, 8월 달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죠. 글로벌 자동차 업체 8월 달에 미국 시장에서 어떤 판매량을 보였는지. 자, 현대 기아차 보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단입니다. 5.5%나 증가세를 보였다. 나머지 업체들 보세요. 물론 포드 쪽에서 북미 시장에서 5.7%의 판매량 증가가 나왔지만 거의 현대기아차는 어떻습니까? 거의 2위예요. 두 번째로 증가세를 보였던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왜? 북미 시장 쪽에서 판매량이 감소했다. 그런데 그런 오명을 씻었을 때 바로 주가는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자, 크라이슬러 업체죠. 이제 경쟁업체로 볼 수 있는 1.7% 증가. 나머지 보세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경쟁업체가 어떤 업체입니까? 일본 업체들이에요. 닛산, 혼다, 토요타 다 감소세를 보였다.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현대기아차가 분명히 8월 달에 어느 정도의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은요. 바로 8월 자동차 판매 증가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렸고요. 사실 자동차 업체들이 올라가는 데는요. 이게 시발점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 외에 더 중요한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지금부터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율적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오고 있는 폭 자체가 좀 예사롭지가 않죠. 최근 들어서 거의 1,200원대 지금 거의 안착을 해주고 있는 그런 단계고. 자,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현대기아차가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바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다는 건 분명히 해외 쪽에서 매출에 대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마진율이 개선될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이 부분 잠깐 말씀드리면요. 원달러 환율이요. 10% 정도 상승했을 때 바로 기아차의 순이익은 10%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된다. 이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원달러 환율뿐만 아닙니다. 엔저에 대한 얘기는 그동안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엔고를 걱정해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즉 엔화 가치가 계속해서 또 올라가고 있죠. 엔화 가치가 올라간다. 바로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경쟁업체가 어디다? 바로 일본차입니다. 그러면 일본차 대비했을 때 가격적인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마련되고 있다. 자, 지금 보세요. 지금 기아차에 대한 환율적인 환율 효과를 지금 화면에 잠깐 보고 계신데요. 먼저 현대차하고 기아차는 뭐 그룹이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화 약세 시 수혜주로서 보면은 현대차는요. 원달러 환율 10원 상승 시에는 연간 영업이익이 1에서 1.6%가 증가합니다. 자, 그럼 기아차는 어떨까요? 기아차는요. 환율이 10원 상승 시에 연간 영업이익이 1.3에서 2.7%까지 증가세를 보인다. 그 이유는요. 달러에 대한 결제 비중이 높고 그 다음에 달러에 대한 해지 비율이 현대차의 절반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기아차의 실적이 조금 더 크게 변동폭 자체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게 역시 우리가 지금 자동차 업체 즉 기아차를 봐야 되는 이슈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오늘 제가 이제 뭐 현대차도 있고 기아차가 있는데 왜 기아차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그건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제가 그동안 자동차 업체들을 말씀드릴 때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던 이유가 바로 신차에 대한 효과입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가가 움직이지 않다가 갑자기 움직이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새로운 휴대폰을 출시했을 때 이런 신제품에 대한 출시 효과가 분명히 있어야 주가는 강하게 또 올라갈 수 있다는 거겠죠. 자, 이 신차 출시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자, 기아차가 최근에 출시한 그 신차 바로 K5 모델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 모델을 출시할 때 정말 많은 또 호응을 얻었어요. 이 표 자체가 바로 2개의 얼굴 그리고 5개의 심장이었습니다. 자, 2개의 얼굴. 자, 보시죠. 지금 흑과 백입니다. 그죠? 2개의 얼굴이라는 건 이 자동차의 모델, 외관적인 모델이 2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걸 표시해 놓은 거고요. 얼굴이죠. 그죠? 그리고 뒤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뒤에는 5가지 이 심장 모양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심장이 뭐냐면 바로 엔진이에요. 즉 2개의 자동차 외형적인 변화를 줬고요. 2가지로 출시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엔진 모델 자체도 5가지로 구분을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심장과 두 개의 얼굴과 5개의 심장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게 역시 시장 안에서 또 뜨거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기아차가 지금 뭐 K5도 신차 출시가 지금 돼 있는 상황이지만요. 또 신차 출시에 대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아직은 나오지 않았어요. 15일 날 출시 예정인 바로 스포티지 4세대 스포티지가 또다시 출시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겠죠. 그죠? 스포티지 역시도요. 기아차 전략적인 모델 중에서 판매량이 좋은 모델입니다. 주력 제품들이 이제 신차 출시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모멘텀과 환율적인 요건까지 같이 맞물려 있다는 게 정말 기아차를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좋게 볼 수 있는 한 가지의 이슈 또 재료가 될 수 있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만 보고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분명히 아니겠죠. 다양한 모멘텀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제가 기아차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릴 부분은 자, 보세요. 어떻습니까? 날씨가 되게 좋죠. 그쵸? 딱 금방이라도 차를 몰고 진짜 드라이브를 하고 싶은 그런 날씨인데요. 자, 보세요. 지금 날씨는 지금 여름철에서 지금 좀 쌀쌀해지고 있어요. 즉 계절적인 변화가 오는 시기입니다. 여름에 덥다가 이제 선선해지는 이 바람이 불 때 이때 바로 드라이빙을 많이 하죠. 그죠? 드라이브. 그래서 또 명절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명절에 대한 부분 자체도 역시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또 증가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런 효과 자체가 어찌 보면 기아차에 대한 또는 자동차 업체에 대한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계절적인 모멘텀을 또 같이 받을 수 있다는 거겠죠. 지금 많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여름철에 정말 움직이기 싫어하시는 분들, 그런 날씨가 좀 선선해지니까 밖에 나오시는 분들, 그죠? 그 전까지는 뭉쳐 있다가 마치 잠을 자듯이,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날씨가 좋아지면 그때부터 차를 몰고 밖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 자체는요, 남성분들은 좀 로망일 것 같아요. 이제 취업을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1년 또는 2년 정도의 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나도 차를 갖고 싶은데, 그죠? 그리고 이런 날씨가 올 때마다, 나도 내 차로 운전하고 싶은데, 드라이빙을 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 계절적인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실질적인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자, 이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자, 왜 지금 자동차 업체를 봐야 되고, 왜 지금 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느냐? 계절적인 부분도 분명히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을 못 내려요. 왜? 내 주머니가 지금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왜? 가격이 비싸니까. 부담이 된다. 하지만요, 항상 기회가 올 때 이 기회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특히나, 자동차에 대한 구매를 좀 부담스럽게 여기시는 분들은요, 세율에 대한 인하라든지, 자동차 프로모션, 이런 부분을 좀 강하게 할인을 해줬을 때, 그때 주머니를 열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바로 그 시기가 바로 지금 현재 시기라는 거죠. 바로 9월달. 자, 정부 쪽에서 발표됐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자동차 개별 소비세를 이달 27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입니다. 한시적으로 현행 5%대에서 3.5%로 1.5%포인트 인하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게 자동차 업체의 주가 탄력을 받고 있는 그 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보시죠. 지금 자동차세 인하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고 이제,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적게는요, 80만 원대에서 크게는 200만 원까지 우리는 저렴하게 국내 자동차를 살 수 있는, 그게 바로 현행 법에 대한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소형 아반떼, 1.6 스마트의 경우에는 종전의 세금이 얼마입니까? 113.5만 원이었어요. 근데 세금 절감액 자체가 34.1만 원까지 세금이 절감되고요. 나머지도 보세요. 지금 세금 절감액이 정말 크죠. 그죠? 거의 3분의 1 정도로 세금이 확 줄어듭니다. 소나타 같은 경우에도 2.0 스마트 165.2만 원인데 얼마? 49.6만 원의 절감폭 자체가 줄어든다. 3분의 1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죠? 3분의 1이 된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자동차 소비 인하, 지금 같은 경우 개인 소비세 인하 안에서도 자동차 이 세율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시기고 마침 지금 차를 몰고 드라이빙을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시기이기도 하고 이런 식의 적절하게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도 가격을 조금 더 다운시키면서 적극적인 프로모션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이만큼 적절하게 모멘텀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우에는요. 올해가 지금 가장 중요한 매수 시점으로서 포인트들 그리고 정책들이 지금 마련이 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되는 중요한 맥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간단하게 제가 지금 전략들에 대해서 포인트에 대해서 잡아드렸는데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과연 지금 어떻게 이거 언제 사지? 얼마까지 봐야 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가격적인 전략 먼저 화면을 통해서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세부적인 내용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통해서 가격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차 지금 가격 전략 잡아드릴 텐데요. 매수가는요 49,000원에서 5만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53,000원, 손절가는 48,0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기아차 지금 현재 1.4% 정도 지금 상승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차트적인 부분에서 제가 간단하게 핵심들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동안 기아차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요.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지금 하락세가 지금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오늘 어떻게 이 추세를 전환시키는 자리가 나왔죠.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전환시키는 자리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주가는 단기에 저점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를 그려주고 있는 과정에서 자, 그러면 이 종목 매매 타이밍에 대해서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잡아드린다면 이 자리에서는 이제 상승으로 전환됐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제가 말씀드렸던 49,000원 이 추세의 저점 부근입니다. 49,000원에서 5만원짜리를 일단 현재 맥점으로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매수하시면 역시 목표 주가는 현재 위쪽에서 저항대를 봤을 때는 당연히 53,000원까지 단기 목표가 일단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리스크 관리 자리는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48,000원짜리가 적절한 리스크 관리 자리니까 일단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신다면 기아차로 역시 9월달에 좋은 결과물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시간 자체가 지금 별로 좀 촉박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자세한 부분 자체는 제가 3시부터 4시까지 공개 방송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기아차 궁금하신 분들은 3시부터 4시 장 마감 이후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제가 확실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번 주 주말 강연회가 또 예정되어 있는데요. 자, 좀 바쁩니다, 이번 주. 이번 주 강연회, 바로 대구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대구 테크노파크 2층 대강당에서 이번 주말 일요일 2시부터 4시까지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자, 대구 지하철입니다. 서울이 아니에요. 대구 지하철 2호선, 1호선 동대구역 2번 출구로 나오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대구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세일즈 종목 자세히 설명드렸고요. 저도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